이제 작가님이 여성분이신데도 불구하고 영화에 나오는 김태리 씨나 아니면 유해진 씨의 누나 역할로 나오시는 분이나 아니면 박종철 그분의 어머니로 나오시는 분처럼 거의 많은 여성들의 분이 되게 수동적으로만 그려지고 있잖아요. 왜 그렇게 표현을 하셨는지랑 그러니까 실제로도 그 민주운동에서 그렇게 여성들의 역할이 좀 작았는지가 궁금해요. 네, 제가 그 리뷰를 그렇게 올려놓은 여성분들 글을 다 읽어봤습니다. 그런데 이제 이 영화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조감도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. 이제 보기에 따라서 페미니즘 관점에서 보자면은 항일운동 할 때도 유관순이라는 빼어난 인물이 있었고요. 우리 민주화 운동 역사에도 많은 여성들이 있습니다. 그런데 이제 우선 이것이 아직도 그 이해 당사자들이 생존해 있는 역사화되기에는 너무나 아직 짧은 시간인 그런 데서 하다 보니까 어쨌든 우리 민주주의 원년을 이룬 이 검은치사 사건에서부터 요랑쟁이 발발하게 되는 그 관점과 계급적인 관점에서 볼 수도 있고 젠더적인 감성을 가지고 볼 수도 있는데 이 영화는 좀 조감도적인 입장에서 봐야 되는 영화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. 언젠가는 또 그런 지금 지적하신 노동자의 계급적 관점에서 본 요랑쟁 여성의 젠더적 감성에서 본 요랑쟁의 영화가 또 이어서 나오리라고 보고요. 김태리, 저는 아까 김태리가 마지막에 버스에 올라가잖아요. 실제로 그런 여성들 많이 있었고요. 김태리가 올라간 그리고 30년이 지난 다음에 5, 60대 아주머니가 된 분들이 실제로 지난번 촛불에 많이 나왔습니다. 너무 좋은 말씀을 해주셨고요. 질문이 이제 많이 궁금하신 것 같아서 이제 자초 지정부터 해서 약간의 변명을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은 제가 이제 인터뷰 때 밝혔던 거는 이 박종철 열사 사건으로 해서 이한열 열사까지를 그래서 60까지를 아우르는 이 이야기를 따라가다 보니까 여기에 여성 캐릭터가 들어갈 틈이 많이 없었다. 그게 아쉬웠다. 그래서 김정남 역할을 아예 여성으로 해볼까? 이런 고민까지 했었다. 근데 제가 이제 말을 잘못한 거죠. 그 역사에 여성이 없어서라고 그렇게 말을 했더니 역사라는 말이 이제 굉장히 크게 들리잖아요. 그러니까 역사에 여성이 없다고. 왜 없습니까? 여성이 왜 없어요? 프랑스 혁명을 만든 것도 마리 앙투아네트가 빵이 없으면 케이크를 먹지 거기에 분노한 여성들이 몰려간 거고요. 유월항쟁도 박종철 열사 돌아가시고 신문사에 그렇게 많은 전화들 때리고 분노한 것도 다 여성들입니다. 저는 그걸 알고 있고요. 제가 이제 또 하나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게 남성들에 의해서 기록되지 않는다고 그래서 여성의 역사 안에 여성이 없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. 이 지구 안에 반으로서 계속 존재해 왔고 그 힘이 우리를 여기까지 다 끌어온 거라고 생각합니다. 그런 의미에서 저는 더 깊이 들어가면 사실은 테리 씨가 맡은 연희 역도 그렇게 수동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. 남성에 의해서 끌려온 게 아니라 자기 안에 원천적인 갈등이 있었어요. 아버지가 노동운동을 하시다가 상처를 받고 돌아가신 그 상처가 계속 자기를 끌어내려고 하는 걸 밀어내는 반작용을 하고 있거든요. 그러니까 마음이 아파서 어쩔 수가 없어. 그럴 때 자꾸 뭐가 그렇게 잘났냐면서 이렇게 그 눈빛이나 이런 것들을 보시면 이 여성 안에 이미 버스 위에 올라가서 누군가 말하자면 굿윌 헌팅이라는 영화 있죠. 거기에서 보면은 네 잘못이 아니야. It's not your fault라는 말을 내뱉기까지 엄청난 이 벽이 있는 거잖아요. 그걸 한번 내뱉기까지. 사실은 저는 그런 테리 씨랑 얘기할 때도 그렇고 그런 인간으로 좀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인물을 표현해보자
라고 했는데 사실 좀 보시는 분에 따라서 사실 어떻게 보시는지는 잘 모르겠어요. 하지만 역사 안에는 분명히 여성이 존재하고 여성의 힘은 대단한 겁니다. 저는 그 테리 씨 그 연희 그 캐리커처 그릴 때도 그 미술 감독님한테 잔다르크처럼 그려달라고 그랬어요. 잘 보시면 잔다르크처럼 그려져 있습니다. 아무튼 너무 많은 오해를 드린 거에 대해서 좀 이 기회를 빌어서 안타깝고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네요. 상처받지 마! 뭐 이런 노래라도 하나 부르고 싶은데, 전혀 그런 마음이 아니었다는 거. 저는 딸을 키우고 있고, 제 아내도 엄청난 여성입니다. 그래서 감히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. 저는 어쨌든 뭐 진행자 이제 관객의 한 사람으로서 제가 영화를 볼 때 뭘 생각을 하냐면 특히 이런 실존 인물과 실화를 다룬 영화를 볼 때는 영화 속의 인물이 실제 누구를 갖다 쓴 거지? 하고 1대1 대입하는 식으로 영화를 보면 제가 그 영화를 이해하는 폭이 좁아진다고 스스로 생각을 합니다. 87년에 살았던 수많은 사람들을 짊어지고 그 인물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. 그 김윤석 씨가 연기하는 한 사람 속에는 실존 인물 한 사람이 아니라 그 시대에 그런 역할을 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김윤석 씨 안에 응축되어 있는 거고요. 연희라는 캐릭터 역시 실제 그냥 존재했던 여대생 한 명이 아니라 그 시기에 머뭇머뭇하고 겁먹고 그날은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성장하고 나중에 그 대열에 동참하는 그 모든 사람을 짊어진 응축된 캐릭터라고 생각하거든요. 그래서 우리 1대1로 이렇게 대입하는 것보다는 그런 캐릭터로 이해를 하고 보면 영화 뒤에 우리가 더 하나하나 알아갈 역사적 사실이 더 많이 주어지는 게 아닌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. 연희가 자꾸 실존 인물이 아니다, 유일한 창작 캐릭터다 그러는데 저는 실존 인물이라고 생각합니다. 수많은 연희가 있었어요. 엄청난 많은 연희가 있었던 거고 역사가 그 보통 사람들을 기록하고 있지 않았을 뿐이지 역사를 만들고 바꿔온 거는 그 보통 사람들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2016년, 17년에도 다 같이 만들어내셨던 거라고 생각합니다. 이 박종철 열사 사건으로 해서 이한열 열사까지를 그래서 60까지를 아우르는 이 이야기를 따라가다 보니까 여기에 여성 캐릭터가 들어갈 틈이 많이 없었다. 그게 아쉬웠다. 그래서 김정남 역할을 아예 여성으로 해볼까? 이런 고민까지 했었다. 근데 제가 이제 말을 잘못한 거죠. 그 역사에 여성이 없어서라고 너무 많은 오해를 드린 거에 대해서 좀 이 기회를 빌어서 안타깝고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네요.